네, 북한 관련 이슈들 김성진 정치부 차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북한이 또 어젯밤에 정말로 돌연이란 말을 이때 써야 될 것 같아요. 돌연 금강산 남북 합동 문화 공연이 취소하겠다고 밝혔는데 똑같이 밤에 통보를 했고요. 이번에도 또 언론 탓을 했습니다. 네. 앞서 보도도 나왔지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19일이었죠. 현성월 삼전 간약 단장이 내려온다고 했을 때도 금요일 오전 10시에 내일 내려오겠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는데 그리고 정작 밤 10시에 다시 중지한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현송월 단장 때도요. 하루 만에 오전과 밤에 바뀌었던 상황인데 그리고 그 다음날 물론 번복하긴 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밤 10시 10분에 우리 전통문을 통해서 이번 금강산 문화행사 취소한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것도 그렇고 지난번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한밤중 이게 꼭 밤에 이렇게 그러니까 저게 전화로 온 건 거죠? 그렇습니다. 통지문을 통해서. 네. 예.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통화를 하고 있는데 상호간의 마감 시간을 정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다. 그리고 업무 중단 연락을 주고받는데 통상적으로 내부에서 어떤 지시가 오기 전까지는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렇게까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에 상부의 결심에 의해서 취소한다라고 통보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완전히 취소, 완전히 중단 이렇게 아직까지는 볼 수는 없는 거죠. 또 언젠가 또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좀 미묘한 변화가 이번에 그 현성월 단장 같은 경우에는 중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번에는 취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강산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뜻이 없다. 그런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네요. 더욱더 좀 단호한 조금 강경한 언어를 썼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저번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정부 측에서 언론이 좀 신중해달라, 북한이 좀 불편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냐라고 해서 도대체 정부가 누구 편인 거냐, 또 북한 눈치 보게 하는 거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정부 측의 좀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기류가 어떤가요? 네, 조금 다릅니다. 저번 현성월 단장 때는 다음 날도 토요일이죠. 조명균 장관이 직접 나와가지고 이 상황 설명을 하면서 우리 언론들도 지금 남북 하회장, 대화장을 위해서 언론들도 조금 협조를 해달라라고 읍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바로 또 그러면서 저 이유에 대해서, 중단 이유에 대해서 북측에 묻지도 않았다라고 해서 좀 굴욕적인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왔는데 이번에는 바로 정부는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유감이다라는 표현을 했고 일방적인 북측의 통보라는 표현도 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남북이 합의한 행사에 대해서는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금강산 행사, 이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해서 북측에 요구해서 지난 17일 차관급 고위급 회담에서 넣었던 내용인데 이게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로 취소된 거에 대해서 나름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우리 언론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의견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북한이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언론 탓을 한 것은 사실 뒤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속내가 있는 겁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남한과 북한의 언론 환경은 엄격히 다릅니다. 노동신문이나 몇 개 간영 매체를 가지고 통제하는 북한과 우리 남한 상이 다른데 우스갯소리로 정주영 전 명예회장이 소떼 100마리를 이끌고 방북하지 않았습니까? 그 통일부에서는 기자 5명을 데리고 방북하는 게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통제가 어려운 게 이거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게 남한입니다. 그 사정을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모르지 않을 텐데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얘기는 열병식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나오는 남한 언론에 대해서 단속을 해라. 시그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언론이 많이 지적했던 부분이 금강산 행사와 마식령 스킵 공동훈련에 대해서의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계속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정인 특보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한 북한의 의도 중 하나가 남한을 통한 경제, 대북 제재의 완화를 지금 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틈이 안 보인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한 번 더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이번에 취소 통보를 한 것이다.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재밌는 부분이 이 경유 부분인데 대북 제재인데 어제 그 정부가 해당 우리 정유사, 국내 정유사를 통해서 경유 10,000리터 정도 곧 조달해야 되니까 좀 달라라고 했는데 다들 손살을 쳤습니다. 기업들이. 그래서 지금 대북 제재 영향도 있고 지금 특히 원유나 정유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 미국이 아주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섣불리 정부 말만 믿고 북한에 경유를 보냈다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 원유 쿼터의 부분에서도 좀 다음에 수입하는데 제한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미국에 있는 달러 결제 시스템에 접근 못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아주 손살을 치면서 정부가 기름을 어디서 구해올 테니까 그럼 실어다 줄 수 있느냐 금강산에 라고 했을 때도
이거 우리 차량이 탱커로리 차량이 북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전 세계 생중계 될 텐데 안 된다. 아. 그 정도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제재, 그러니까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네. 이 민간 기업들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시각 차이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그 정부와 또 북한 그리고 미국 사이에서 굉장히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또 뭐 K-팝 같은 가요가 아무래도 금강산 그 공연에 올라가게 되니까 이거를 좀 북한이 문제 삼은 게 아니냐 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공연 내용에 대해서도 좀 내부이 나오고 네. 있는데 우리 사전 점검단 금강산 문화 갔을 때 630석 정도 규모입니다. 600석 예. 그러니까 남북한 각각 절반씩 300명 정도 관객석을 채우고 예. 그리고 1시간 반씩 나눠서 1부, 2부로 공연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남한 측에서는 현대음악을 하겠다라고 제안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뭐 아직 조율 중이긴 한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K-팝도 충분히 하겠다 이렇게 네. 하면서 우리 뭐 아시아의 별, 보아 그리고 이적 우리 흔히 하는 우리 가수들도 나오고요. 예. 그리고 네. 또 뭐 여러 가지 뭐 가수들도 많이 나오고 이미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네. 저 스타들이 북한의 금강산에 가서 이번 주 일요일 날 공연을 하는 걸로 일단 대충 정해졌는데 갑자기 취소 통보가 왔으니까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소속사 측에서도 이번 통일부가 어떤 기준으로 저 가수를 섭외했느냐라고 예. 했을 때 어느 정도 인지도와 상징성도 감안했었고요. 워낙 갑작스럽게 준비되다 보니까 스케줄이 가능한지 여부를 또 따져봐야 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급하게 모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북한 측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는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얼마 전에 윤영복 체육단장이 MBC 상암호를 들렀다가 예. 아이돌 가수 리허설을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장면이 아 있었거든요. 그래요? 왜 놀라죠? 그러니까 저기 뭐 흔히 북한에서는 남한의 이런 문화에 대해서 날라리풍이다, 예. 본주에 날라리풍. 물들었다고 하는데 네. 아이돌 여가수들의 그런 여러 가지 춤사위와 그걸 보고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런 기억이 있는 측면에서 과연 우리 300명의 북한 주민들이 와서 지켜보는 가운데 남한의 이런 날라리풍 문화를 보여주는 게 맞는가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아직까지 북한의 어떠한 답변이나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예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태권도 시범단도 있고, 그다음 고위급 대표단 파견도 있을 것이고, 예술단 공연 본 행사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전면 중단이나 취소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당장 내일이죠. 31일부터 2월 1일까지 마식령 스키장에서 공동 지금 훈련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금강산 문화 행사는 지금 일요일 4일로 예정돼 있었고 예. 지금 마식령 공동훈련은 당장 내일입니다. 예. 근데 정작 마식령 공동훈련에 대해서는 취소나 중단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지켜보자. 이거는 그대로 진행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류가 있는데 네. 아마 오늘 오전에 남북 간의 통화의 결과 나오겠지만 일단 마식령 스키장 훈련 같은 경우는 김정은의 최대 치적 사업이고 그 때문에 무리하게 취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홍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한이 전 세계를 갖고 훈련단이 오면은 또 다른 방안이 북한의 크로스컨트리하고 알파인 선수가 6명이 있습니다. 각각 3명씩 6명이 있는데 공동 훈련을 하고 남한의 전 세계를 이용해서 양양으로 들어와서 평창에 합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북한 선수들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식령 공동 훈련까지는 지금 취소하지 않고 있다.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선수단이 지금 올라갈 때는 육로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비행기는 어떤 걸 타고 올라가는 겁니까? 지금 미국의 대북 제재 때문에 예. 일반 항공기 전 세계 구하기 참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죠. 북한에 들어갔다 나온 선박과 비행기는 6개월간 미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노선이 없는 국내 저가 항공사를 물색을 했는데 그게 바로 이스타항공입니다. 근데 이스타항공은 19대 민주당 의원인 이상직 의원이 회장으로 있고요. 그리고 2015년에 이호 여사가 평양 갔을 때도 전 세계 제공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노선이 없는 이스타항공이 일단은 전 세계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아직 북측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또 휴전선으로 넘어갈 수도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사분계선 뒤로 해서 NLL 옆으로 해서 디귿자 형태로 해서 양양공항에서 동해를 가로질러서 다시 원산으로 들어가는 디귿자 형태의 항로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전 세계 편을 이용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선수단 3명도 양양을 통해서 평창으로 좀 조기에 입국하는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올라가는 일정은 아직까지 취소가 중단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기대를 좀 해보겠는데, 일단 평창 올림픽이 열흘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평화적으로,
좀 화기애애하게 좀 치러졌으면 좋겠는데 북한이 좀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실 우리의 어떤 이런 그 화해 분위기와는 달리 미국의 반응은 아직도 조금 냉랭하다면서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 의지에 대해서 100% 지지한다라고 그랬죠. 밝히고 있지만 정작 미국 정가, 워싱턴 정가에서는 좀 냉랭한 시선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전 장면에 속고 있다라는 시각이 분명하고요. 또 북한이 전향적으로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 기류는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예. 2월 8일에 열병식을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비핵화, 포기 발언을 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계속 핵 보유국 인정을 계속 원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떠한 대화를 한든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기 때문에 항상 평창 이후가 관건인데 지금 미국에 있는 지금 정가에서도 그렇고 제야에서는 지금 미국이 실질적으로 훈련 이상의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네, 그만큼 단순히 그냥 통상적인 훈련 수준이 아니라 지금 전쟁을 대비한 훈련을 대비를 하고 있다 정도 얘기가 나올 만큼 네. 심상치 않게 한반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패럴림픽이 끝날 때까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반도의 운전대를 맡긴 만큼 예. 대화와 아니면 북미 대화 아니 어떤 다음 제스처까지 나오는지 지켜보고 그 이후에 성과가 없다면은 미국은 자신들이 짜놓은 로드맵대로 갈 것이다. 네. 그런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좀 뭔가 평화 올림픽보다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실제로 소경모 국방부 장관도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싱가포르에서 지금 그 샹그리라 대화를 앞두고 네. 지금 포럼에서 이런 기조 연설을 했는데 하면서 지령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미국과 한국을 향해 사용을 한다면 북한 정권은 지도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저게 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같이 이제 대화 국면에서 이제 발언했다는 것 때문에 네. 이제 그 화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미국과 계속 지금 대화를 하고 지금 한미동맹 공조를 해야 되는 송영무 장관의 시각과 그리고 똑같은 열병식이지만 이거는 북한 내부의 사정이라 하면 선을 긋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여러 가지 정부에서 다른 의견이 나올 수는 있지만 네. 우리 국방부 장관이 직접 이 얘기를 이 시점에 했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고요. 예. 그래서 같이 얘기한 부분이 미국과 함께 지금 북한의 그런 대북 제재를 위해서 해상 차단 적극 동참을 해야 된다라고 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 부분에 좀 더 방점을 찍은 것인데 앞으로 대화가 잘 안 풀릴 경우 제재 그 다음에 어떤 군사 옵션까지 상당히 압박을 주는 발언을 했다.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 대통령 그 통일 외교 안보 특보죠. 문정인 특보가 이제 파리에서 현지 시간 29일 날 여러 얘기를 했는데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북한의 정치 게임에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 우리가 더 크게 이 기회를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평창 올림픽이 김정은 체제 정당성을 대내외에 강조하려는 시도라는 미국 인식을 우리 정부가 이제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이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이 평창 올림픽을 분명히 이용하고 있는 건 알고 있다. 예. 본인도 알고 있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지만 우리도 또 이용을 하면 된다. 그걸 여기 이용하면 된다. 우리도 같이 이용하면 되는 것이기 예. 때문에 어떠한 지금 상호 신뢰를 쌓고 이것을 통해서 대화의 발판을 만들어 간다면은 지금 우리가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라는 논리를 지금 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최근에 이 단일팀 문제부터 해서 반대하는 여론도 많지 않느냐라고 질문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물론 찬성하는 쪽이 더 많다라는 또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 예정된 남북 간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북한의 반응이 어떤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